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또 한 번 추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약간의 좀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자, 이런 장일수록 저희가 조금 더 포트폴리오 점검을 꼼꼼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과 함께 오늘도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하나 발굴을 해보면서 앞으로 수익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좀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제주 드림타워 5월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죠. 호텔 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카지노와 호텔이 역대급 호황을 다시 누리고 있는 요즘 기회는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올해 내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찾아왔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이제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데 지난달에 559억 4천만 원을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월간 최고, 역대 최고 기준의 매출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36%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카지노, 호텔, 양대 부문에서 방문객 수가 잘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관계자분들의 말을 지금 현장에서 조금 들어보면은 중국, 홍콩, 대만 이런 쪽 중화권과 함께 일본 VIP 쪽,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하이롤러 쪽도 원정 이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업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실 수준이었던 5월 초 황금 연휴 특수 이후에도 내국인, 외국인들이 방문이 줄을 이으면서 카지노 그리고 호텔까지도 상당히 좋아서 일손이 모자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월에도 이미 객실 예약률이 84%에 이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실적에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객실 예약률이 80%를 넘어서는 이러한 현상을 등에 업고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감을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주인공은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이 되겠죠. 롯데관광개발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관광개발의 두 가지 포인트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좋아진다. 아마도 실적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수기. 또 성수기 하면 또 관광, 호텔, 카지노 함께 자극받아갈 수 있겠죠. 첫 번째 키워드 좋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실적 이야기죠. 네, 실적이 지난 1분기에도 좋았고요. 2분기에도 다시 한번 호실적 기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수기였던 1분기를 지나서 4월, 5월 일단 실적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5월 카지노 방문객 수, 드랍액, 그다음에 순 매출액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 5월 방문객 수가 5만 1,200명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처음으로 방문객 수 4만 명 돌파한 이후에 불과 2달 만에 5만 명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 국제공항 직항 연결 도시 수가 작년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 증가를 이뤄낸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그 영업을 통해서 고객 DB를 통해서 마케팅을 좀 주요하게 진행을 한 부분이 좀 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방문 지표 호조가 결국에는 이제 드랍액의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카지노 순매출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에는 아무래도 중국 노동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2분기에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카지노 순 매출액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최근의 모습을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성수기였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모멘텀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챙겨볼 만한 모멘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주도 국제선 연결 도시수 확대 그리고 이게 이제 신규 고객 유입을 유발을 할 거고요. 2분기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에 진입되는 3분기 실적까지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월 그리고 8월부터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그 경쟁 나라죠. 네, 마카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중국 관광객이 일평균 11만 명 방문을 했고 게임 매출 기여액이 일평균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아직 일평균 12,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중국의 단체 관광객 증가는 카지노의 전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과거로 데이터로 보더라도 높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수출에서 내수로 또 성장 전환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어떤 반미 정서라든지 상대적 환율 약세로 근접 국가로의 한국 여행 수요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카오에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나 많군요. 11만 명가량 일평균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을 찾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12,000명의 일평균으로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가격대에서 저희가 매수하면 좋겠고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13,500원,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 관광개발 오늘 마침 또 살짝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매수 가능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모양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잡아주셨고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는 1,800원 언급해 주신 만큼 이 가격대에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살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마스크팩의 위탁 생산, 제닉의 분기 회영이 무려 3배나 증가했다라는 제목이고요. 제닉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해도 좋을까? 이런 질문들 던져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닉이 작년 대비해서는 뭐 일단 차트를 보시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좀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의 턴어라운드, 그것이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급격하게 올렸고 저는 추가적으로 내년까지도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스크팩을 OEM, ODM 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요. 자체 설비를 통한 하이드로겔 소재의 마스크팩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미국 아마존에서 다수 베스트셀러를 판매하고 있는 바이오던스의 핵심 제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진 거 핵심은 하이드로겔 마스크 인기 덕분인데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크게 점프업 했어요.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당분간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마스크팩이 정말 다양한 소재로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고가로 형성되면서도 효과가 좋다라고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닉이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등에 업고 실적에 급격한 성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도 그에 동반해서 조금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매수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제닉이고요. 두 가지 포인트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닉의 첫 번째 포인트 역시 마스크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이 1등이라는 키워드는 과연 어떤 것을 설명하는 키워드인지도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자, 지금 마스크팩 관련해서 글로벌 관심도는 상당히 올라온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어떤 지역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마스크팩 수출은 상당히 현재 다 좋습니다. 좋은데 좀 부진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인데요. 예. 근데 그 대중국 마스크팩 수출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쪽 주목을 저는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4년에 마스크팩 수출이 2.1억 달러에 달했는데 역시 미국 수요 때문이었어요. 메디힐이나 바이오던스, APR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작년에 마스크팩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1% 정도였는데 그래서 사실 중국은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좀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였는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중국 수출 마스크팩 그 수출 데이터가 갑자기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2월부터
특히나 이제 올해 5월까지 대중국 마스크 배출이 YOY로 14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부진과 맞물렸기 때문에 2000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24년 10월까지도 계속 감소였어요. 역성장이었는데 이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의 중국 모멘텀 회복이 일단은 숫자적으로도 이미 가시화되었다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선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속도는 더 빠르게 아마 붙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된 화장품 쪽 데이터 앞으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도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참 단결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알령 때문에 한국 제품들을 어느 정도 약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갑작스럽게 마스크팩 매출이 중국 쪽에서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부진했던 쪽에서 또 한 번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의 데이터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1등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다고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어떤 부분의 1등인가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1등이고요. 예. 일단 그 주요 고객사의 글로벌 진출, 국가 확대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신규 채널 진입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잘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 어려운 말로 얘기했지만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수주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는 미국 아마존에서 마스크팩 판매량 1위를 동사가 지속을 하고 있고 핵심 뷰티 유통 채널인 세포라에도 입점을 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브랜드를 동사가 제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할 부분이고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세포라 같은 기업들의 오디슬 조기의 종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기술력 면에서도 제조력 면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입증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단연간의 하이드로겔 제형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난도 제형 개발이라든지 상업화, 대량 제조 역량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리콘2의 이제 유럽 주요 확장 계획에서도 핵심 파트너로 지금 선정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력 브랜드의 수주 확대뿐 아니라 K-뷰티 글로벌 확장을 주도하는 다수의 브랜드들과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내년에 대한 실적이 올해는 200억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300억을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 관련한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트렌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 트렌드를 점령을 해 놓으면 매출에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함께 만들어낼 수가 있는 요즘입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시라면 기존에 좀 부직포 형태의 약간 종이 같은 흐물거리는 재질이었다면 젤리처럼 탱글탱글한 마스크팩을 또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제닉이 OEM, ODM 쪽으로 1등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닉도 약간 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39,500원대 현재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가는 4만 원 이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 48,000원, 손절가는 13,200원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수 가능 오늘도 충분히 해 보이고요. 39,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유영호 과장님께서는 4만 원 아래쪽이라면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8,0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32,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